네, 안녕하세요. 지대한 코리아 남혁우입니다. 오늘은 김한중 기자님과 함께 구글 스테디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용두삼이라고 돼야 될까요, 이게? 이슈가 됐죠. 예, 좋은 쪽으로 이슈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 좋은 소식을 그러니까요. 전했습니다. 예, 스타디아 측에서 내년 1월 18일에 서버를 완전히 종료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이 갑작스럽게 끊긴 느낌이 있어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게 사실 기존에 없던 개념은 아니었음에도 구글이 하겠다라고 나서니까 모두가 이제 우와 그런 거죠. 그렇죠. 또 그 당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구독형 게임 서비스죠. 게임 패스 때문에 게임을 이제 월 정액제로 자유롭게 즐기는 시스템이 유행을 하던 시절이라 스타디아에도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를 모두 무너뜨리고 스타디아가 이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거죠. 가장 큰 원인은 좀 어떤 거에 있다고 좀 보시는 거세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요금 문제예요. 스타디아가 비쌌습니다. 구글 스타디아 부사장이 필 해리슨이 네네. 서비스를 시작할 때 아예 처음부터 정 떨어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스타디아 게임 가격이 타 플랫폼보다 쌀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라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스타디아가 정말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게 비싸서 시도도 못한 경우도 사실 있어요.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였죠? 월 $10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는 게임을 별도로 구매를 해야 돼요. 사실 입장료 $10 그리고 그 이후에 게임을 내가 산 게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좁은 게임 라인업 내에서도 내가 구매한 게임을 할 수 있었고 그 게임조차도 타 플랫폼보다 저렴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후발 주자가 자기들보다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주자를 상대로 이런 전략을 핀 것은 사실 이해가 상당히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스타디아가 출시될 때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은 스타디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좀 부정적인 의견도 사실 많았어요. 이게 비박이 안 돼서 그렇지. 좀 우려가 있었죠. 예,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기대했던 응답 지원이 크게 해결되지도 않았고 게임 라인업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도 아니었고요. 구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임이 뭐 이렇게 선보여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서비스가 접힌 건데요. 클라우드 기능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봤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정말로 사람들, 특히 게임 이용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제대로 짚지 못했던 것 같죠. 자금이 충분한 기업입니다만은 MS나 구글이나 한 기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욕심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는데 구글은 그냥 한번 시도나 해보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구글이 시도했던 수많은 다른 서비스처럼 여의치 않자 이를 더 개선시키기보다는 접어버리고 그럼 다른 쪽에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을 택한 것 같고 그런 기업 마인드가 이제 엑스박스 초기 모델과 스타디아의 좀 향후 행보를 완전히 갈라버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이제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타디아가 실패한 거지 클라우드 게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기 지포스 나우, MS의 게임 패스 얼티밋 여전히 좋은 게임을 서비스 중이고 서비스 품질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실제로 게임 해보면은 FPS 게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좀 과장이 있는 것 같고요. 빠릿빠릿한 게임을 하기 힘들겠다 정도. 하지만 그 외의 게임들은 즐길만한 수준입니다. 뭐 RPG라든가 뭐 턴베이스 게임 이런 것들은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글로벌 게임 시장 조사 기업이죠. 뉴주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올해 $24억 달할 거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74% 성장한 수치입니다. 오, 많이 올랐네요. 예, 좀 눈여겨볼 게 각 지역의 편차가 크지가 않아요. 아시아 태평양이 한 36.5%, 유럽이 30%, 그리고 북미가 27%, 그리고 2025년까지는 이 시장 규모가 올해 $24억 $82억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어요. 약 3배가 넘는 수치가 성장하는 건데 이 정도면 좀 전도 유망한 시장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좀 진출하고 공략을 할 수가 좀 있을 걸로 좀 보시나요? 어떠세요? 국내 콘솔 게임 회사들이 게임 패스랑 접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인디 게임 쪽에서 콘솔 게임에 계속 좀 게임을 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런 인디 게임들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국내 퍼블리셔들도 MS 게임 패스와 좀 접촉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임이 게임 패스로 나올 거다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좀 주의 깊게 바라보는 관심 있는 시장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게임 패스 측에서 이제 한국 게임을 이런 걸 서비스하겠다라고 발표한 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진다면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게임 패스로 다양한 국내 인디 게임, 콘솔 게임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이제 콘솔을 모두가 연이어 이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콘솔 게임 개발을. 그렇죠. 예. 소프트도, 네오위즈도, 넥슨도 마찬가지고요.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두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게임들을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임들이 클라우드 게임으로 서비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콘솔 게임을 즐기는 해외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국산 콘솔 게임은 아직은 좀 많이 즐겨보지 않은 신뢰성이 낮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전자 입장인데 그런 잘 모르는 그리고 신뢰성이 낮은 제품에 선뜻 지갑을 열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클라우드 게임을 통해서 그냥 구독형 게임을 가볍게 즐겨봐서 아, 이 게임사가 만든 게임은 즐기만 하네 라는 신뢰성을 쌓은 이유라면은 좀 더 국내 콘솔 게임이 성장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면서 확실히 좀 게임 베이스는 이렇게 유리하긴 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구입을 할 필요 없이 무료로 한번 좀 즐겨볼 수 있고 하니까요. 가격 부담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 엄청난 메리트고요. 더군다나 이제 아무 데서나 잠깐 해볼 수 있으니까. 국내 게임사도 전략이나 이런 거 좀 많이 고민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콘솔 게임 시장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이제 시작점에 있으니까요. 아마 다들 이런 점을 많이들 고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고려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네네네. 예, 예. 네, 오늘은 이제 김한준 기자님과 함께 구글 스테디아 그리고 클라우드 게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